반갑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지섬의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가를 분석할 때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중점으로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테슬라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혼란스러운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 무서운 변화가 하나 눈에 띄죠. 바로 옵티머스가 조용히 테슬라 가치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테슬라 기업 가치의 8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라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을 뛰어넘어서 AI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되는 시기가 시작됐다라는 뜻인데요.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긴 합니다. 전기차 매출이 줄어들 때 로봇으로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숫자를 보면 단순히 가능하다 수준이 아니라 성장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를 앞으로 이렇게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연 5,000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2030년에는 연 100만 대, 장기적으로는 연 10억 대, 그리고 언젠가는 화성기지에서 연간 1억 대 생산이라고요. 물론 지금 당장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테슬라가 자동차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대척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산 방식입니다. 머스크가 옵티머스는 폰 노이만 탐사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자기복제 생산 방식입니다. 즉 생산비를 기하급수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실현이 된다면 제조 비용이 낮아지고 생산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며 단가가 2만 달러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로봇이 대중화가 되고 테슬라의 매출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지금 로봇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은 물류와 보안, 돌봄 서비스 등 물리적 서비스 산업을 대대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주었습니다. 로봇 시장은 이미 전기차 시장보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성공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애플과 엔비디아, 구글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미래 시장 규모에 반응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테슬라가 훨씬 더 큰 시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주가에는 훨씬 강력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게 정말 가능한가겠죠. 옵티머스는 실물 프로토타입이 이미 존재하고 총근육에 해당하는 정밀 핸드 기술 구현이 시작됐습니다. AR 모델은 자동차에서 학습된 실제 주행 데이터 기반이며 생산 라인도 프리몬트와 기가 텍사스에서 실제 구축 중이죠. 이제 더 이상 로봇 개발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우리 생각보다 더 깊게 진행된 산업이죠. 그리고 주가는 이런 현실화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여는 첫 번째 기업, 그게 바로 지금의 테슬라입니다.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테슬라는 결국 상승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같은 당에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장일수록 돈이 도는 방향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불안정한 장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뭘까요? 자금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을 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본은 항상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고 자본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세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죠. AI가 발전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학습시키는 공간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확보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구글과 삼성 등등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I의 경쟁력은 모델이 아니라 인프라에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으면 그건 이론일 뿐 시장에서 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뒤에 수천 대의 GPU가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전력과 냉각 기술 그리고 초고속 네트워크 반도체가 필요하죠. 단순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와 냉각 장비 등 모두 얽혀있는 복합 산업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딱 그럼 최근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장비 기업인 버티브를 확인해 볼까요? 3년 동안 1600% 상승했습니다. 반년 만에 217%의 수익률을 올린 AI 반도체 테스트 기업도 있습니다. 어드반테스트죠. 이 외에도 굉장한 수익률을 올린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은 대형주들이 성장할 때 함께 커지는 기업들이라는 점인데요. 대형주들은 이미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수익률이 제한적이지만 수혜를 받는 이런 서포트 기업들은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AI와 로봇 사업을 위한 자체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FSD, 옵티머스와 AI 기술, 이 모든 기술은 AI 학습 데이터 센터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테슬라가 AI 사업을 확장할수록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은 같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1년에 각각 50%씩 상승했을 때 그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400%, 500%씩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AI 칩과 슈퍼컴퓨터, 로봇 사업을 넓힐수록 그걸 돕는 반도체와 냉각,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테슬라의 상승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시장 자금이 실제로 움직인 방향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ETF를 사들이는 이유도 테슬라, 엔비디아 중심의 AI 시장이 결국 인프라 전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주들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되 그들이 성장할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걸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실제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수혜 종목을 오픈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신 후 파란색 링크를 눌러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주시면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에 무료로 수혜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선우는 금전 요구 투자 강요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받아보셔도 되고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 공부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이 정말 오르는지 확인만 해보신 후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두셔도 좋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전력 싸움, 데이터 싸움, 그리고 속도 싸움이에요. AI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기업이 다음 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